안녕하십니까. 영상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텍스트 애니메이터 스윗에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효과가 다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린 텍스트 이버와 같이 이 스크립트도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키프레임을 하나씩 다 수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프레임 자체가 없습니다. 표현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익스프레션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익스프레션을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내가 익스프레션을 고쳐서 기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스크립은 다른 스크립과 동일하게 다운을 받으셨으면 서포트 화이즈 옆에 버전이겠죠. 서포트 화이즈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스크립트 UI 패널에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스크립에도 설명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설치를 하시고 이 프레퍼런스에서 스크립 앤 익스프레션에서 이 allow 어쩌고저쩌고 시작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위치는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립 익스프레션 해서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팅 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 allow script가 write by 어쩌고저쩌고 액세스 네트워크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셔야 정상적으로 스크립이 작용을 합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재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둬서 수동으로 하기보다는 스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타입 셀터, 그 다음에 텍스트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션 타입 투 텍스트 애니메이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터 스윗. 그래서 이 텍스트 이보와 텍스트 애니메이터 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의 그러니까 매뉴얼식으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세터하고 모션 타입 텍스트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리셋으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셨다는 전제하에 불러와야 되겠죠. 창을 열어야 되는데 윈도우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애니메이터 스윗에서 선택을 하시면 창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또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뜹니다. 얘는 닫아도 상관이 없어요. 열렸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해서 좌측은 커스터마이즈 프로퍼티 되어 있고 우측은 커스터마이즈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좌측이 이제 세부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우측은 물론 우측도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굳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기본 값으로 두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세요.
여기 앵커 포인트 그룹핑에서 캐릭터로 할 거냐, 워드로 할 거냐, 라인이냐, 올이냐. 그럼 결국엔 이건 뭘 나타내느냐, 애니메이션을 글자로 할 거냐, 단어로 할 거냐, 라인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전체 적용을 할 거냐, 그 뜻입니다. 이건 항상 다른 스크립을 보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시죠. 자, 간단하게 좌측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Enable for Character 3D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를 선택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을 선택을 하시면 X, Y, Z 값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세 번째가 Z. 근데 3D 형태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메뉴는 뭐 저희는 3D로 할 건 아니고 2D로 할 거라서 얘를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 Z축 부분이 관련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비활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All Transform Property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전체를 내가 다 값을 고칠 거냐, 아니면 선택 해제를 하시고 난 앵커 포인트만 하겠다, 포지션만 하겠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선택을 하시고 값을 입력을 안 하시면 되세요. 뭐 그거나 동일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만 바꿔보겠다. 그러면 X값, Y값이 되겠죠. 처음에 입력하는 값이, 그러니까 입력하는 값이 초기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0이라고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고요. 적용을 하시려면 밑에 하단에 Add Animation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 우측을 보시면 Add Random Animation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선택한 이 값이 100이 아니고 얘가 알아서, 이 스크립이 알아서 랜덤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이제 선택한 부분에 한해서만이세요. 내가 랜덤 애니메이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값이 100이 아닌 걸로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랜덤부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예, 적용 끝났습니다. 벌써 적용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뭐냐? 만약에 내가 적용된 값으로만 하겠다 하면은 이쪽 하단에 Add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되는데, 클릭하면 되는데, 랜덤을 눌렀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포지션의 값만 얘가 알아서 랜덤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예를 보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예를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Y값이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Y값이.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이 X값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 내가 뭔가를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 랜덤이 됐던, 추가가 됐던, 애니메이션 추가가 됐던, 클릭을 하면은 이쪽 좌측에 보시면 뭐가 생기느냐? TAS 애니메이터라는 레이어가 생깁니다. TAS가 이제 앞대가리만 딴 것 같아요. 텍스트 애니메이터 슈트라고 되어져 있는 이거를 뭐 자기 나름대로 자동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랜덤을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세요. 이 상태에서 또 클릭하면 자세히 보시면 밑에 하단에 또 생깁니다. 밑에 하단에. 그래서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레이어는 삭제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의 효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이걸 쓰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죠. 이걸 쓰셔도. 단지 보시면 여기서 Y값이 좀 차이가 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차이가 난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포지션에 Y값이 있습니다. 345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값이 생각보다 높이가 이 Y값이 크다 했을 경우에는 이 값을
그러니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시는 거죠. 자,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도 다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값도. 일단 이 스크립을 쓰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게 수정을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익스프레션으로서 이제 선택이 된 거다 보니 익스프레션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수정하기가 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선택을 했을 때 이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겠다 하시면 랜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좌측에 있는 이 값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랜덤 값은 지웠고요. 그러면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이동을 하겠다라고 다시 원위치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 생겼죠? 레이어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초기 값이었죠. 이게 초기 값이었고, 여기서 100만큼 이동을 한 거죠. 5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떨리는 부분은 다 여기 우측에 있는 값이 적용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세요. 네,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얘네들이 뭘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포지션하고 스케일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100을 놓으시게 되면 여기다 만약에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어차피 마지막 자체도 100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뭐 한 예를 들어서 500 정도 됐다 선택하시고, 첫 번째 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레이어가 상위에 위치합니다. 추후에 내가 애드를 하시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처음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삭제했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찌그러진 상태냐? 결국에는 X값만 늘려서 그렇죠. X값만. 그럼 얘가 Y값이겠죠. 플레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하나 위에 앵커 포인트부터 밑에 블럭까지 다 예를 들어서 뭐 적용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이제 값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프리서브 케이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대소문자로 구분을 하겠다는 뜻이랍니다. 그건 결국에는 뭐겠습니다. 영문 기준으로 만들어진 스크립이라는 거죠. 사실 한글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좀 길어집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만드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